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네, 오늘은 2월 17일 금요일. 네. 자, 날씨가 기온이 살짝 또 내려갔어요. 영하 2도에서 3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네요. 네, 낮 최고 기온이 1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일교차는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낮에는 좀 따뜻한 날씨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 보통, 초미세먼지 보통 어제보다는 공기 질이 좀 좋아졌네요. 그래도 요즘 들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좋음일 때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야외 활동할 때는 좀 유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네. 또 이렇게 공기가 나쁠 때 너무 많이 들이마시고 이러면 좀 별로죠. 항상 미세먼지 마스크는 좀 착용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횡단보도 건널 때 조금 달라진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차량 운전자들, 뭐 횡단보도에 대한 주의를 좀 더 강화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횡단보도에서 교차로 우회전을 할 때, 예전에는 적색 신호에서 사람이 지나가지 않으면 우회전은 또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적색 신호에서는 우회전 할 때 좀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횡단보도 자체에 신호등이 있을 때는, 자체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아예 이제 우회전을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바뀌었다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하겠죠. 당연히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차를 돌린다는 거. 그러니까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할 때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널 때 거기를 진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행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이제 보완되고 강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많이 또 지키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보행자가 말이죠, 한창 이렇게 걷고 있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도 차가 먼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죠.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났어요. 최근에도 제 방송에서도 한번 다루어졌죠. 제가 횡단보도 딱 걷고 있는데 딱 중간 정도까지 갔어요. 근데 바로 앞에서 승용차가 씩 지나가는 거예요. 한 몇 달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도 조심을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많이 느꼈죠.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요즘에 많은 차량 운전자들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렇죠, 보행이 좀 편해졌어요. 특히 어린이들의 그런 보행이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았나. 횡단보도 사고가 워낙 많았거든요. 별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치고 하는 경우가 많았죠. 우회전식 횡단보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게 항상 교통법규라는 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거든요. 뭔가 효율성 면에서 뭔가 규제를 강화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약간 이런 부분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비보호 좌회전 아니겠습니까? 비보호 좌회전이란 제도 자체는 사실은 진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 도로교통 문화의 하나의 이제 방식인 거죠. 효율성 강화 대책 중에 하나죠. 만약에 좌회전을 항상 신호에 따라서만 해야 된다면 항상 그만큼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꼴이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통은 다른 데보다 한적한 이제 도로인 경우에는 앞서 이렇게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에,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다만 이때도 녹색 신호여야 되는데 접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건 아니죠.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데 앞에서 마주보고 있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이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해요. 사실은 사고가 확률적으로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죠. 먼 발치에서 아주 멀리서 이렇게 차가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 차를 확인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차가 시속 200km로 과속하던 차량이었다고 생각해보면 그거 좀 아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최대한 안전하게 마주 봤을 때 그 앞방향에서 앞에 그 직진 차로에서 차량이 하나도 없을 때,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하나도 없을 때 좌회전을 하는 게 최선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활용을 할 때도 좀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좀 그런 게, 비보호 좌회전 할 때 비보호 좌회전 표시와 좌회전 신호가 같이 있는 그런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전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회전 신호 자체가 있으면 그냥 좌회전 신호만 있는 게 낫고, 비보호 좌회전이 있으면은 그냥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보호 좌회전이 따로 있으면 좌회전 신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차선, 그러니까 우리가 비보호 좌회전 그 차로에 있다면 우리의 마주보는 그 차로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서 예측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점입니다. 그게 저는 좀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거기도 그 신호 자체도 그 교차로에서도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내린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좀 조심해서 이렇게 다니면 되긴 한데, 이거는 이제 복병이 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심한데도 마주보는 차선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앞선 차로의 운전자가 이거를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면, 왜냐, 좌회전 신호가 있는 그 신호등이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에서 대해서는 생각 못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좌회전 때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면 좌회전하는 건데 따로 좌회전 하진 않겠지. 그리고 막 달려올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신호는 녹색 신호입니다.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비보호 좌회전 할 때는 상대방 신호도 녹색 신호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설정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녹색 신호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비보호잖아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 본인 판단해야 되는 거, 대신에 효율적인 운영은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렇습니다. 횡단보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녹색 신호,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저는 사실은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사람이 건너지 않는다면 차량이 통과해도 된다고 보는 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통과거든요, 사실. 그래서 안전에 유의를 한다면 좀 기다려주는 게 낫습니다. 그게 우리 교통법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정답은 그건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분야가 아닙니다. 정답이 있어요. 최대한 안전운행, 그 다음에 양보운전. 보통 보면 운전할 때 보면 항상 평소의 성격보다 더 강한 성격이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평소에 점잖던 사람들도 막 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니 어차피 이 공간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내가 지나가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좀 운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플러스 보행자들도 한 번 더 거꾸로 이제 그런 운전자들, 차량을 좀 배려할 수 있는, 배려라기보다는 안전하게 이렇게 사고가 안 나게 양측 모두 다 말이죠, 그렇게 좀 주의를 하고 조심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건너편부 2월 17일 금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